네, 2023년 8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밥의 그나물, 그물의 그물, 맹탕이었다고 봅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결정적인 타격이 입히지도 못하고 뭐 그냥 확대 해석해서 질문했다. 뭐 전 그 정도로 봅니다. 뭐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저는 이동관 씨랑 인연은 없습니다. 동아리에서 같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분이 MB 때 홍보수석으로 가고 제가 논설위 할 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본 적 있을 뿐입니다. 왜 이동관 씨를 제가 주목하느냐? 국회에서 망신주기 청문회를 했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길을 썼는데 왜 주목을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개판입니다. 뭐 각각의 민간 매체들이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공영방송들, 특히 KBS하고 MBC가 심합니다. 연합뉴스, YTN 심합니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매체들이. KBS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진미위, 진실과 미래위원회인가? 그걸 만들어서 그 전에 KBS에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쫓아내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성창경 씨가 있어요. 성창경 TV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KBS 보수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싸움을 했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또 MBC에도 그 기자는 아니고 업무 파트에 있던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분도 이제 제3노조 만들어 열심히 싸웠지만 MBC도 참 미친 듯이 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결의 세력들이 오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쫙 일어나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터진 극도의 사건이 뭔가 하면 제가 제 이정훈 TV에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별도로 뽑아서 쭉 시리즈처럼 엮어온 게 이동재라는 기자가 검찰과 뭘 해서 꾸몄다라고 하는 허위 뉴스를 MBC가 만들어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검찰이 어땠다 하고서 검찰하고 KBS가 짜고 또 공작을 하는 그런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동재 기자 사건은 이건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봤는데 계속 그들은 주장을 하다가 뭐 그게 다 무너졌죠. 그때 한동훈을 물고 늘어졌다가 한동훈 씨는 다 빠져나왔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이정재 씨도 다 무죄가 나서 거꾸로 지금 그때 가해자들을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MBC, KBS가 그렇게, 아니, 언론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색깔이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바다하고 땅은 구별하고, 그 중간지대 갯벌 같은 데는 이게 바다야, 육지야 헷갈릴 수 있죠. 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땅과 바다를 구별 못하면 그건 엉터리죠. 낮밤을 구별 못해도 엉터리죠. 그죠? 물론, 새벽녘하고 어스름녘에는 이게 낮이야 밤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낮밤은 구별할 수 있어야죠. 남녀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걸 헷갈려 버리면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비유 드렸던 이게 백지잖아요. 근데 백지인데 여기에 뭐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요런 점. 근데 이걸 계속 요것만 찍어갖고 확대하다 보면 화면 꽉 차니까 이게 흑지지. 이건 물이잖아요. 이런 거를 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보도, 이런 식으로 죄를 주면은요, 그 상식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보도가 바로 이동재 기자 사건에 MBC하고 KBS가 보였던, 또 그런 것,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과거사를 만들어서, 그 장렬 선배들 다 작사를 내고 나니까, 원사이드에 흘러가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막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언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KBS에서 이제 그 방통위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한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국힘당 국회의원이 왜요?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저거 KBS나 MBC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나? 뭐 이렇게 가볍게 보던데 저는 진짜 이제부터 언론 싸움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한테 필요한 인재는 백전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청문회를 사람을 검증할 때요,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엉터리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체력이 약해도 안 되고, 의지가 약해도 안 되고, 실력이 없어도 안 되고, 그죠? 근데 대한민국 이 청문회는 보게 되면 윤리적인 것만 검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죠. 무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난국을 돌파 못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똥이 너무 많아서 이걸 치려면은 그게 따닥따닥 붙어서 저항을 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칼잡이가 필요합니다. 윤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런 칼잡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한동훈이었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게 띄지 않게 활약한 분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장관분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청와대 수석들도 쭉 보면서 왜 저렇게 몸살이지? 혁명적인 정권이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보신만 하고 있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만금 잼버리가 엉망이 된 거죠. 여가부도 총대를 안 맺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투입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끌고 이거 내일이다 하고 싸움질 해가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김규현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정보 못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비틀리기도 했지만 또 내부 인사 문제 갖고 지금 뭐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규현 씨 하고 박진 장관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를 한 묶음으로 보는데 세상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보다 연장 잘하는 거예요. 연장 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한동훈이나 원희룡 장관은 상대적으로 후배들이죠. 법과대 서울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 필요한데, 근데 그분들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사실 존재감이 없었죠. 이번에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하나 보인 거, 뭐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난국이 벌어졌을 때 탁탁탁 정리를 했었어야지. 새만금 꼬이기 전에 정리했어야지. 그 다음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뭐 그저 그렇고, 박진 장관이 외교적으로 잘 끌고 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젊은 사람 중에서는 아까 원희룡, 한동훈만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싸움 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한 위기 상황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남북 문제도 있고, 그거는 뭐 조태용 실장 이런 분들이 풀어간다고 풀어가는데,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사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또 하나가 언론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장관들을 쭉 뽑을 때 참 착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봤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봤어요. 굉장히 백전노장이 들어가서 경찰이 굉장히 이 영악하고 이 커닝하고 뭐라 그럴까,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걸 딱 키고 잡으려면은 스트롱맨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오히려 탄핵을 당했다기까지 하면서, 또 경찰에서는 총경의 반란이 일어나고, 뭐 지금은 이제 잡아가지만 그때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윤희근 씨도 착했고 이상민 씨도 착했고, 저래 갖고는 저가 아니다. 악역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원희룡이나 한동훈처럼 김현석 여성부 장관도 착했기 때문에 저 모양이 된 겁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도 강력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왜 내가 언제 친북주의자냐 하면서 대들은, 저는 인사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뭘 쳐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언론과의 전쟁인데, 아까 진미일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MBC, KBS 노조가 엉망인데 저걸 누구랑 싸우느냐. 처음에 이제 언론 문제를 쭉 지켜봤을 때 강인선 조선일보 출신 기자를 대변인으로 했다가, 그거 말고 또 이제 그분이 누구야? 홍보수석이 하나 있었죠. 거의 역할 안 하고. 그 다음에 강인선 씨가 있다가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씨가 왔는데, 김은혜 씨도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동관 씨가 언론을 잘 아는데 특보로만 뒤에 있다가 이번에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싸워야 할,
법조 문제 갖고는 한동훈, 뭐, 이거 원희룡, 뭐, 지금 국방부도 굉장히 약하고 한데, 이런, 뭐랄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만이 아니라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 필요한데, 굉장히 험한 전쟁터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드디어 이제 이동관 씨가 나왔어요. 이동관 씨 능력은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 명 있을 때 봤을 때도 와 진짜 말이 되게 많더만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뭐 말을 틈도 없고 물론 저는 그때 말석이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많이 얘기한다는 건 많이 아는 거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안다는 사람 거겠죠. 지금 언론을 다루려면은 이동관 씨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동관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동관 씨 별명은 기름 바른 뱀장어였어요. 뱀장어 잡으려면 잘 안 잡히는데 거기다 기름까지 바르면 얼마나 안 잡혀요. 요리저리 빠져나가고 저분이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정치부장까지 하고. 근데 본인이 떠나버렸어요. MB정부로. 제가 알기로는 왜? 하도 이 양반이 잘하니까 시기를 당해서 씹히는 거죠. 그 논설위원 갔을 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는 힘에 떠나는 거죠. 이거 참 외람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한 6년 이상은 조선일보에 있었고 중간에 4년 시사를 거쳐서 20년 이상 동아일보에 있었는데 조선과 동아일보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더 치열한 기자의 세계냐 하면 조선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조선에서의 기자 내부 경쟁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등 정도로 달리는 사람 중이 마지막 리더로 가요. 조선에서는 대체로 제가 제일 잘하는 애가 가는구나 싶은데 동아에서는 쭉 보면은 1등으로 가는 사람 씹히지 않습니까? 1등으로 가는 사람들은 씹혀갖고 이렇게 삐져나가고 무난한 사람이 올라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훨씬 더 지금 기사가 좋습니다. 동아일보에 오래 있었음에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동아일보한테는 미안한데 그게 보입니다. 이낙연 씨가 국제부장까지 하고 떠나는 것도 그분도 똑똑한 분이죠. 그런 거 보고 떠나는 거죠. 이동관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돈을 버는 과정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불법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동관 씨보다 더 오랜 기자 생활하고도 부를 이룬 게 없거든요. 그건 무능한 거죠. 근데 돈을 벌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자녀를 하나고등학교 하는 명문고등학교에 보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씹히는 것도 있어요. 폐 일어나고 지금 언론을 다루려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천연기자 때만 해도 이렇게 선배들이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 할 때 보게 되면은 기준이 있었어요. 무난하고 착한 놈을 뽑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만한 놈, 강한 놈을 뽑았고 강한 놈을 부장을 시켰어. 근데 동아일보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칠잖아요. 주장도 확실하고 무난한 사람을 시키더라고. 세상에 변한 탓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처럼 무난한 사람 시켜가지고 다루기 쉬운 사람을 대장시켜갖고 부려먹잖아요. 이 다중이 자기 편한 대로 제일 쉬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돈 나눠 쓰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모임 하는데 어떤 모임 가보면 야 우리 어려운데 회비 회원한테 도로 몇십만씩 나눠주자 그러길래 내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야 이러려고 회비 먹었어 이거 아니잖아.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어렵다고 이거 갖고 나눠. 이 돈도 못 내려면 이 모임에 왜 왔어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편한 대로 어리뻥뻥한 놈 회장 시켜놓고 나눠먹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KBS, MBC 한겨레 세력들이 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 장악당한 언론이 됐고 노조는 다수니까 마음대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좌파들이 공간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공격하느냐.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때 다급하지 않습니까? 다급할 때 유능한 군인이 필요합니까? 청렴한 군인이 필요합니까? 6.25 전쟁 당했을 때 가장 잘 싸운 사람들은 일본군 출신들이었습니다. 2차 대전을 경험해보면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잘 싸웠고 광복군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잘 못 싸웠어요. 그래서 6.25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유능했으니까. 흠은 있어요. 친일 세력이라는 거. 근데 그 세력들을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보게 되면 뭐 친일 인명사정 그래서 다 날립니다. 대표적으로 백선엽 장군을 날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부에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서욱 같은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키는 대로 하명만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착한 군인들. 북한이 미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무 조치 안 하고 대통령이 우리도 집어넣어 하니까 그때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때 또 지휘부는 뭐 결정을 안 했잖아요. 언젠가부터 다 배열했습니다. 유능한 군인들은 바로 들어가요. 제가 기자 중에서 제일 남바운으로 치는 게 조갑재 선생은 자기가 판단에 들어가거든. 자기가 취재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 뭐 언제 보고하고 취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언론을 바로잡으려면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동관 씨가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청문회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로 착한 사람을 해놓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관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요, 한덕수 총리, 김규현 국정원장과 더불어 대통령의 대학 선배예요. 지금 대학 선배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박진 장관이 잘하고 한덕수 총리는 뭐 쏘쏘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김규현 국정원장도 뭐 내가 보기엔 별로예요. 후배 중에서는 한동훈 원희룡이 잘하고 있고 뭐 김현숙 장관 이런 사람들은 시시하잖아요. 이상민 장관도 또 윤익은 검찰총장도 경찰을 확실히 장악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산자분이 뭐 이런 거 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육부도 그렇고 시시하잖아요. 하도 개혁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유능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싸움꾼이 나와야 돼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할 수 물론 이분이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이동관 씨가 대통령의 대학 선배로서 언론을 뭐 하겠다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청문회까지 했는데 나가서 그걸 못했다 그러면 넌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싸움딱이 이동관이 아닌가. 기름 바른 뱀장어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빠져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역습을 하고 굉장히 치열한 언론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싸움은 한겨레와의 싸움이 될 거예요. 한겨레 세력하고.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 지내면서 흑자를 봐갖고 저도 한겨레 어릴 때 주주였기 때문에 몇십 원 배당받았습니다. 흑자가 창사 이후 처음 났죠. 문재인 시절에. 광고도 많았고. 근데 그 노선이 옳았냐 이겁니다. 이 언론을 바로잡다 보면 언론이 막 대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동관 씨가 해내야 되겠죠. 못 해내면은 윤석열 정부도 어려워지겠죠. 이제 윤석열 정부는 1년을 보냈지만 이제서야 이제 방향 잡고 나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바로 했던 걸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동관 씨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논리를 그 사람의 무슨 큰 약점이냐 공격을 한 매체들이 많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선 크게 툭툭툭툭 대응하더라고요. 굳이 변명도 안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동관 씨가 가장 골치 아픈 언론과의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물론 유탄 맞고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 팔자지. 그래서 이동관을 주목합니다. 그는 한덕수나 김규현을 넘어서서 박진과 경쟁하고 박진을 능가하는 윤 대통령의 대학 선배가 되기를 악망합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